제가 말씀드릴 부분 두 가지 법입니다. 자유로운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이 두 가지입니다. 모두 그 국회를 작년 연말에 통과해서 지금 정식 법률이 되었습니다. 아직 효력을 발휘한 건 아닌데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입니다. 줄여서 자유로운 선박 촉진법인데, 요 자유로운 선박 촉진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선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선원이 한 사람도 타지 않아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그 컨트롤 센터가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전 단계로 자유로운 선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정을 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게 해서 상용화가 빨리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입니다. 그 자유로운 선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IMO에서 지금 박한승 실장이 한국 대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기준은 지금 IMO에서 만들고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다르게 그런 자유로운 선박 자체에 대한 그 기준 설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유로운 선박이 상용화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들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국가가 세운다든지, 그리고 자유로운 선박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국제적인 그 표준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법에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선박에 대해 가지고, 자유로운 선박이 쉽게 나오기 위해서는 항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선박의 항로, 여러분 약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유로운 선박이 섬 사이사이 이렇게 다니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서해와 남해안에 자유로운 선박이 다닐 수 있는 항로를 좀 그어가지고 그쪽은 자유로운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풍력 발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풍력 발전 소는 자유로운 선박이 다니는 항로에는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박에 대한 이제 실정 센터를 이제 정부가 운영해서 쉽게 실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정에 참여하는 그 배들, 이 배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선박안전법 등등에 위반이 돼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참여하는 배들은 이 법에 따라서 적용을 면제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장이 반드시 배에 타고 있어야 되는데, 자유로운 선박의 실정서는 그런 선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성무 정원이 필요 없다든지, 그리고 가망성이 조금 부족해도 움직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선박안전법에 대한 것만 몇 가지만 이렇게 해뒀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선박안전법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선원법이라든지 또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적용이 면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 법에는 그렇게 폭넓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폭넓게 해석해가지고 정부 적용의 면제를 받아서 쉽게 실정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자유로운 선박 지금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연구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선박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실정 모형선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정선이 움직이다가
충돌 사고 같은 걸 야기했을 때 이제 피해자들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3단계, 4단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자율운항 선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4단계는 완전히 혼자서 AI가 지배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원격 그 조정 센터가 있어서 그 원격 조정 센터에서 사람이 타지 않는 배를 이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법률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2단계 자율운항 선박, 사람이 타면서도 자율운항 기능을 센서 같은 걸 많이 이제 부착해둔 그런 그래서 부분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법에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원격 조정 운항 선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요즘 그 원격 조정 장치, 원격 조정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 법에서는 원격 조정 장치, 원격 조정실은 이제 법률 용어로 원격 운항센터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조정하는 사람은 원격 운항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정 단계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전체로 상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 법이 있다. 적용 범위가 전체가 있고 또 실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 상용 단계 전부 적용되는 것은 뭐 기본 설계라든지 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서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뭐 행정법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제 그 실정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누락시켰는데 보니까 그 실정에 참여하는 배들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실정 선박을 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마음대로 실정 선박을 띄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검토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실정 모형 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실정하는 단계에 있는 배를 이제 사이버 공격을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그 공급망 기본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지원 기본법입니다. 줄여가지고 공급망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미 몇 년 동안 이 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국회를 이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입법 목적을 뭐 자세하게 법률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을 이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우리가 해상 그 운송, 해상 수송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해상 운송도 이 공급망 기본법에 들어가지만 굉장히 약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럼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망이라는 어떤 요소수와 같은 중요한 그 물자를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충분하게 안전하게 확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확보된 것을 수송망을 통해 가지고 그 배를 통해 가지고 또는 항공기를 통해서 제대로 젖대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수송에 대한 이야기는 이 공급망 기본법에서 좀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드시 우리가 좀 넣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는 뭐 경제 안보가 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을 보면은
그 공급망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 대상을 우리 그 입법 목적 설명에 가면 원자재, 중간재, 식량, 법용재, 물류 등 경제적 전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제 물류라는 그 단어를 하나 이렇게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공급망이라는 것이 뭔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 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 생산물이나 최종 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는 이제 운송이 포함이 된다, 해상 운송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 같으면 해상 수송을 포함한 유통 뭐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안보 품목이 있고 경제 안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품목이라는 걸 정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라든지 부품 이렇게 13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안보 서비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경제 안보 품목의 원활한 도입 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 시설로서 13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에 해상 운송이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명문의 규정이 문자로 안 돼 있고 그것을 한번 해석해야 비로소 우리 해상 운송이 포섭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공급망 안정화 일반 쪽에 가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정화위원회를 만들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등등 이런 제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따라 가지고 경제안보 품목하고 경제안보 서비스를 미리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우리 해운협회 등등에서 요 경제안보 서비스에 우리 품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경제안보 품목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선정입니다. 경제안보 품목을 원활하게 이제 도입하고 생산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게 정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선도 사업자가 되고요. 선도 사업자에게 뭐 재정 지원까지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치 재원의 관리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검토할 사항입니다. 공급망 기본법이 공급망의 한 축인 수송을 이제 포함하는가 그게 이제 의문인데 뭐 약하기는 하지만 이런 수송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공급망에서 원재료 확보하는 게 50%라면 수송이 50%인데 여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 점이 많이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경제안보 서비스에는 해상 운송이 포함된 것으로 그다음에 해운 선사와 이제 관련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선정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인데 경제안보 품목에 들어가겠다. 경제안보 품목에 여기 2조 정의에 가면 기기 장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라는 건 95%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안보 품목에서 적어도 우리 컨테이너 박스는 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